내란죄에서 뭐 내란죄인데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80%가 바뀌었다. 요 이렇게 지적도 얘기를 있었습니다. 하는데. 계속 절차적으로. 네. 예.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게 내란 행위 자체는 똑같거든요. 행위는 들어가 네, 있습니다. 이거는 형법적으로 구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적으로 구성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탁 위에 밥, 국, 반찬이 올라왔는데 예. 이것을 밥, 국, 반찬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단백질,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예. 영양사가 볼 때는 단백질, 뭐 지방, 무기질, 탄수화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 예. 손님들이 볼 때는 밥, 국, 반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똑같은 상위에 올라와 있는 건 똑같다. 근데 이제 성질이 다르다는 그렇죠. 거고. 먹는 거 얘기하니까 예, 이준우 대표님 여기까지만 듣고 이제 더 이상은 안 합니다. 이제 네. 너무 길게 했어요. 이제 지금. 짜장을 시켰는데요. 짜장이요? 짜장하고 단무지가 배달이 왔어요. 네. 근데 예. 다시 짜장을 가져갑니다. 아. 남은 게 단무지밖에 없어요. 예. 단무지가 이제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앞둔 방송이어가지고 네. 예, 막 긴장감이 흐릅니다. 네, 지금. 오늘은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결정이 있지만 내일은 예. 신인규 변호사님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아, 예. 결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뭐 제 개인적인 거라도 그렇지만은 1년 전에 제가 네. 나를 다 요즘은 1년 전에 준비를 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미리 예. 준비를 했는데 또 공교롭게 네. 날짜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네, 네. 예, 참 그렇게 됐습니다. 진행자한테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한 날이었어요. 아유, 예, 뭐 다 중요하죠. 예, 그래서 또 오늘 저희가 네. 뭐 하여튼 중요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도 뭐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일정 나라 전체적인 결정이 달려 있으니까 오늘 한번 두 분의 깊은 이야기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오늘 네. 잠시 후에 이제 11시에 네.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텐데 두 분은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번 숫자까지 한번 들어는 보겠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렇지만 네.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를 요거는 뭐 내부 정보를 우리가 갖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네. 예, 한번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 우리 이준우 대변인부터 한번 말씀을 저는 듣겠습니다. 예, 일단 4대4 기각으로 보고요. 아까 4대4? 예, 4대4.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의 재판관들이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확고한 이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특히 예.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할 때 반대 의견을 낼 때 절차적 하자를 문제 들었거든요. 그렇게 당시 이제 생각- 각하 그렇죠. 각하를 의견을 내면서 절차적 예. 하자. 그러니까 200명이냐 151명이냐. 마찬가지로 이번 건도 지금 동일서 원칙, 그러니까 예. 탄핵 소추 안에서 내란죄 철회한 거 등등의 10가지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방점을 둬가지고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로 각하 의견 그리고 김영도 재판관도 저는 예. 기각적으로 이제 옮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측이죠. 예. 중도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분인데 기각적으로 왔을 거라 보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5대3 결론이 나와서 기각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흔역 재판관을 밀어넣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을 거고 예. 헌재 입장에서도 마흔역 재판관 받지 않은 상태에서 5대3 결론 내면은 마흔역이 들어왔으면 6대3으로 인용이 되는 건데 예. 안 들어왔으니까 5대3 기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이게 또 불안정성,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하면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김영도 재판관이 한쪽으로 기각적으로 편을 들어서 4대4로 안정적인 정당성에 있는 결론을 만들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자, 요거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이준우 대변인의 예상이고 네. 요번에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의 예상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8대0 가능성이 매우 8대0 8대 0 인용 가능성이 8대 0 매우 높게 봅니다. 일단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5가지 쟁점인데 요건에 맞는 계엄이냐 그리고 포고령 1호가 특히 이제 포고령인데 포고령 1호가 특히 합헌적이냐 예.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의 모든 정치를 다 금지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군대를 국회에 보내서 국회를 봉쇄한 것. 이게 합헌적인지 선관위에 보낸 것 그리고 요인들을 체포하려고 한 것.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위헌이면 이거는 위헌인 것인데 파면이 되는 것인데 이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고 저는 예.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헌재 결정문들을 보면 보수적이긴 하지만 일반 법상식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예. 지금까지 여러 공무원들의 탄핵 사건에서 탄핵이 기각되긴 했지만 그 결정문들을 살펴보면 검찰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서 예. 증거가 없었다. 또는
법 위반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았다. 이래서 기각된 사례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증거가 아주 충분합니다. 검찰에서 자료를 다 받았고 예. 그리고 이 내란 행위는 형법에서 최고형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이제 규정한 내란 행위, 내란의 수괴에 해당하는 혐의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중대하지 않다고 볼 재판관들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8대 0, 8대 0 인용. 인용을.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뭐 누가 뭐 이거 맞춘다고 뭐 상품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저희는 없고요. 더 좋은 방송으로 우리는 청취자분들께 아, 네. 보답만 드릴 뿐이고요. 한번 그래도 어쨌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요. 또 6대2 설도 있고 또 7대1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네.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그냥 한번 예상을 해본 거고 뭐 이준우 대변인님은 반론하실 게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재우 위원장이 말씀하신 예. 그 논리 있지 않습니까? 예, 반론하시죠. 그 예. 논리에 아마 예. 4명의 재판관은 동의를 할 거예요. 네네. 아까 말씀한 그런 하자들 5가지 이유 중에서 그 전부 다 탄핵 사유다라고 4명은 동의할 것 같은데 예. 나머지 4명은 예. 그 내용이 아니라 절차를 절차를 문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예. 탄핵 소추안 발의할 때부터 내란죄를 포함시켜서 쭉 예. 갔으면 모르겠는데 예, 예. 동일성 원칙이 깨졌기 때문에 절차 하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요약할게요. 그러니까 이준우 대변인님 보시는 관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4대4로 갈렸었거든요. 네, 아마 네, 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이재은 위원장님은 이제 8대 0. 네. 이건 뭐 위헌이 너무 중대하다. 이 또 내란행위라는 거는 또 불소추 특권에도 제외되는 네, 내란 네. 외환의 범죄에 해당하니까 이제 중하다 이런 말씀이고 예 한 이어서 가지만 하시고 더 이야기를 예 하자면요. 이재훈 위원장님 네, 내란죄에서 뭐 음. 내란죄인데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80%가 바뀌었다. 아, 요 이렇게 지적도 얘기를 있었습니다. 하는데 계속 절차적으로 네, 네. 예.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게 음. 내란 행위 자체는 똑같거든요. 행위는 들어가 네, 있습니다. 이거는 형법적으로 구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하. 헌법적으로 구성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탁 위에 밥국 반찬이 올라왔는데 예. 이것을 밥국 반찬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단백질,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예. 영양사가 볼 때는 단백질, 뭐 지방, 무기질, 탄수화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 예. 손님들이 볼 때는 밥국 반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똑같은 상위에 올라와 있는 건 똑같다. 근데 이제 성질이 다르다는 그렇죠. 거고. 먹는 거 얘기하니까 한 예, 번 이준우 대변인님 여기까지만 듣고 이제 더 이상은 안 합니다. 네, 이제 네, 네. 너무 길게 했어요. 예, 지금. 짜장을 시켰는데요. 짜장요? 짜장하고 단무지가 배달이 왔어요. 네, 네. 근데 예. 다시 짜장을 가져갑니다. 아. 남은 게 단무지밖에 없어요. 예. 단무지가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예. 완전 처음 주문했던 거 다른 게 온 거죠. 첫 주문과 잘못 배달 그렇죠. 왔다. 그렇죠. 아이 그러면 또 이제 뭐 댓글도 달고 네. 아, 왜 잘못 왔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잘못이 있다 네, 이렇게까지만 정리 좀 네. 해주시고요. 네네네. 자, 그 이 승복 문제를 가지고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승복하겠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네. 우리 이준호 대변인님도 당연히 이거는 뭐 승복에 당연히 대해서는 승복해야죠. 예, 이거는 예. 뭐 확실히 예. 하시는 거죠? 예, 윤 대통령도 예. 그 최후 변론하실 때 승복의 예. 취지를 말씀하셨었고요. 음. 당에서도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전부 다 승복 예. 그리고 석동현 변호인단에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국민 변호인단 그분도 승복을 얘기하셨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승복을 얘기 안 해서 아하. 굉장히 저는 섭섭하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예. 불복을 뭐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오.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걱정이 됩니다. 또 우리 이재명 위원장님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그런데 이거는 가해자가 승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음. 이재명 대표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내란 행위의 피해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해제 요구를 했던 그렇죠. 이제 민주당이 그때 국회에 네네. 가서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네. 사람을 죽여놓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떤 그 죄를 받았다 이러면 그 사람이 사죄를 하고 그 사람이 승복을 해야 되는 거지. 그 피해자 유족들이 아하. 거기에 대해서 그래 승복한다가 아니라 왜 용서와 화해를 아. 피해자에게 요구를 하냐는 거죠. 요구하느냐. 네. 그러니까 예. 법이 이제 결정이 되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야 되겠지만 예. 이거를 피해자에게 승복을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길게 얘기하실까봐 네, 네. 제가 정리를 하면 네. 어찌됐든 우리 이준우 대변인 이제 원칙대로 해서 이제 승복하겠다 이 원칙론 밝히신 거고 또 우리 이재훈 위원장님은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좀 특수하다 보니까 이제 가해자 피해자로 놓고 보면 이런 승복이라는 걸 강요할 수는 또 없는 네. 그런 특수성이 있다. 네.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우리는 다음 가해자가 질문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가해자 민주당. 네네. 왜냐하면 이거 이 설명 좀 듣고 예, 가겠습니다. 계엄 선포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예, 예. 뭐 29번의 역대 전무후무한 탄핵 난발로 해서 정부 예. 기능 마비, 식물 정부, 그다음에 아하. 셧다운을 기도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 최후의 권한,
그래서 계엄을 아하. 쓸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 여기 한마디- 반박은 네. 똑같이 하셔야 되니까 이재은 네네.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쟤를 죽였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죽이는 거 자꾸 아유, 마이크 비유를 물리게. 아유, 하시는데 잠시만, 마이크 그거는 좀 물리니까. 심한 것 위원장님 같아요. 먼저 하시고. 살인죄보다도 기회 드릴게요. 살인죄는 좀 아닌 것 보다도 같습니다. 내란죄의 우두머리의 형이 훨씬 더 강합니다. 예. 더 셉니다. 예. 형법상으로는 가장 강한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소추 중범죄. 특권의 예외로 내란과 외환이 이제 헌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그 정도로 요거는 좀 정리를 하고 예, 살인의 넘어가면 비율은 어떨까? 적당하지 않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적절치 않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인용이 된다고 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도 좀 과거 예를 들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이제 집행하면서 상당히 좀 힘들었던 과정도 좀 떠오르실 거고 이번에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결과 나오면은 뭐 받아들일 것 같은데 만약에 인용이 나왔을 때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만은 네.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준호 대변인은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인용이 되면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서는 네, 이틀 네. 만에 이제 관저를 떠났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계속 안에 있으면서 뭐 시위를 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저 처음 듣습니다. 좀 일각의 걱정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전부 다 민주당에서 만드는 찌라시죠. 아, 예, 저는 그래 보고요. 예, 예. 상식적으로 법과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하면서 법 전문가 아닙니까? 법을 그렇죠. 존중하지 않으면 그런 예.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음, 이제 대통령으로서 헌법수의 최후의 자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어떤 결과가 나오든 즉시 수용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수용할 것이다. 예, 예. 그렇게 믿고 저는 오히려 기각됐을 경우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승복하지 않고 혹시 불복하면서 유혈 사태 언급했지 않습니까? 예. 유혈 사태 언급하고 어제 또 1만 명 학살 얘기하면서 뭔가 재판부에 대해서 예. 인용을 좀 독촉하는 인용 압박하는 이제 이런 발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히려 나는 예. 이재명 대표가 기각됐을 경우 예. 오히려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행동을 할까봐 더 우려된다.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이재훈 위원장님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행보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죠. 근데 이제 국힘에서 승복 메시지를 냈잖아요. 저는 국힘에서 낼 게 아니라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사자가 내야 된다. 당사자가 예. 내야 되고 제발 정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하는 모습이 공직자로서의 정말 바람직한 태도인데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예.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과 태도로 미루어 보면 예.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좀 걱정된다. 네네 탄핵 예. 의결 직전에 나는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체포될 때에는 예. 1차 체포 때는 아예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 직원들한테 총을 쏴서라도 막아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포될 때에도 이 나라 법이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불법이 자행되어서 개탄스럽다라고 하면서 불복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 영장 발부 관련된 이제 윤 대통령 메시지였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헌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뭐 마지막까지 싸우겠다 이런 예. 얘기를 하실까봐 일단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관저에서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예. 걱정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원래는 윤 대통령 석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구속 취소가 인용되면서 사실은 그 뭐 법 논리까지 더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때 이제 부장판사가 좀 무리한 논리를 제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었고 사실은 이제 심우정 총장이 즉시 항고를 안 하면서 이제 석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럼 거기에 대한 또 불복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부분은 좀 짧게 저희가 짚어봤고요. 썸네이님은 오늘 떨려서 뉴스 못 볼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는데 다 저희가 어쨌든 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서로 선의는 같다라고 전제를 하고 좀 차분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